낯선 도시의 밤거리. 나는 이유 없이 가방을 움켜쥐고 걸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지만 몸은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 없다는 걸. 안전이 일상이었던 그 나라, 그게 얼마나 특별한 일이었는지를.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한국을 경험한 외국인들의 실제 이야기를 각색하여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밤 11시를 조금 넘긴 시각, 회사 근처 바에서 동료들과 맥주 한잔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익숙한 거리였고 몇 번이고 지나친 골목이었죠. 스마트폰으로 길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어폰을 양쪽 다 꽂은 채로 볼륨도 평소보다 조금 높였어요. 새벽 공기 속을 가르며 노래가 귀를 감쌌고 전 아무 걱정 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다 순간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뒤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발걸음 소리, 정확히 말하면 달려오는 느낌이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걷던 저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몸쪽으로 바짝 끌어당겼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면서 전광석화처럼 도망쳐야 하나 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같은 방향으로 걷던 행인이 잠깐 빠른 걸음으로 지나간 것뿐이었어요. 그 사람은 제가 경계하던 것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늦은 밤길을 걷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출신의 IT 엔지니어 파벨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약 4년간 살았고 지금은 유럽의 또 다른 도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냈던 시간은 제 커리어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무엇보다 제 삶의 기준을 만들어준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준은 단순히 기술이나 경력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안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 시절의 안전을 한 번도 일식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식할 필요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일상은 너무나도 평범하고 조용했어요.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했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숨이 막힌다거나 위협감을 느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서울 마포구의 연남동 근처였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골목들이 많고 동네 카페나 소규모 식당들도 즐비한 곳이었어요. 처음엔 한국어를 전혀 몰라서 메뉴판도 못 읽고 버스 노선도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안하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초반엔 문을 잠그는 걸 잊고 출근한 적도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은 한마디로 마음이 먼저 편안해지는 환경이었습니다. 퇴근하고 늦게 들어올 때에도 이어폰을 낀 채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길거리에 주차된 오토바이, 자전거도 도난 걱정 없이 그대로 있었고요. 지하철에서 졸아도 노트북을 꺼내서 작업해도 누가 훔쳐볼까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저는 경계심이라는 걸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어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자세보다는 그럴 필요조차 없는 환경이 제 일상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국을 떠난 후에야 얼마나 특별한 경험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회사는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둔 글로벌 IT 회사였습니다. 직원들의 국적도 다양했고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동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유독 한국인 동료들이 보여주는 생활 속의 배려는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늦게까지 회의를 하다가 저녁 9시가 넘어서야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평소처럼 이어폰을
끼고 혼자 나가려던 찰나 팀장인 유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파벨 씨, 이 시간엔 뒷골목보다 큰 길로 가는 게 좋아요. 오늘은 택시 태워드릴게요. 전 웃으면서 대답했죠. 괜찮아요. 늘 걸어서 갖는 거려. 그런데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근처는 괜찮은데 그래도 외국인이니까 혹시 모르니까요. 항상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불안하지 않게 해주려고 노력한다는 것. 그 배려는 말보다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며칠 후 다시 혼자 늦게 퇴근하게 되었고 그날은 일부러 유진이 말한 큰 길로 돌아갔어요.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경계심 없이 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자 지금까지의 제 생활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어폰을 양쪽 다 끼고 밤 11시에 골목길을 걸으며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삶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나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한국에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를 경계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그게 바로 제가 살았던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서 일했지만 단 한 번도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언어가 서툴렀고 문화적 차이도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거나 배척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와주려는 사람이 항상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다 어려워하면 뒤에 서 있던 손님이 먼저 말을 걸어줬고 지하철에서 길을 잃으면 지나가던 시민이 자신의 시간을 들여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모든 경험이 쌓여 제게는 한국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이 굳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당연하다고 여겨서 그 고마움을 자각하지 못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것을 알게 된 건 오직 그 상태를 잃었을 때였습니다. 한국을 떠나 새로운 도시로 이사한 지 일주일도 안 돼요. 저는 몸이 먼저 경계하는 삶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밤길을 걸을 땐 이어폰을 빼고 가방은 앞에 메고 스마트폰은 절대 꺼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뒤를 지나가기만 해도 등줄기가 뻣뻣해졌고 집에 도착하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해치려 한 적은 없는데도 제 몸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조용하고 따뜻한 시간이었는지를요. 그 모든 것은 누가 지켜봐서도 누가 명령해서도 아닌 사람들의 선택과 생활 속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왜 이곳 사람들은 서로에게 그렇게 따뜻하고 배려 깊은 걸까?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제 일상을 곱씹어 보면 그 답은 결코 거창한 철학이나 복잡한 제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습관과 선택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하나의 생활 방식이 되었고 저는 그것을 일상 속 안정감이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회사로 가는 아침 지하철. 사람들은 소란스럽지도 조심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세계 속에 있으면서도 질서 있게 움직이는 거대한 흐름처럼 보였습니다. 출근 시간에 지하철은 언제나 붐볐지만 밀치고 떠밀리는 그런 혼란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만큼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 계단을 오르던 중에 한 아주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어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있던 젊은 남성이 그냥 지나치는 대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짐이 정말 많으시네요.
제가 조금 도와드릴까요? 그 아주머니는 놀란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상황은 아주 사소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뭔가를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먼저 도움을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고지라는 사실을. 회사 생활에서도 그런 배려는 일상적으로 펼쳐졌습니다. 제 부서는 개발팀과 디자인팀,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협업하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초기에는 한국어도 서툴고 문화 코드도 익숙하지 않아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이 늘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서툴면 서툴수록 한국인 동료들은 더 친절하게 다가왔습니다. 말을 걸 때조차 그 방식이 조심스럽고 정중했습니다. 파벨 씨, 혹시 지금 시간 괜찮아요?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는 단지 업무 요청이 아니라 상대의 상황과 감정을 헤아리는 방식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번은 프로젝트 일정이 갑자기 앞당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자료를 준비해야 했는데 머리가 새하얘질 정도로 긴장했죠. 그 순간 한국인 동료였던 수민이 다가왔습니다. 파벨 씨, 무슨 문제 있어요?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맡을게요. 그녀는 제 말을 끊지 않았고 제가 설명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 경청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인 동료들의 배려가 단지 친절함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서로의 부담을 나누려는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그런 배려가 직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회사 밖에서도 동네 사람들, 길거리의 행인들, 카페 점원들과의 짧은 대화에서도 그 따뜻함은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편의점에서 간단한 음료를 사고 나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산 없이 나와 난감해하던 저는 순간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했죠. 그때 편의점 앞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우산이 있으세요? 같이 쓰고 가요. 그 목소리의 주인은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고 이미 자신은 우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우산이 없는 걸 보고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같이 쓰고 가면 되잖아요.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럽고 아무렇지 않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도움을 주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저는 참 많은 작은 친절을 경험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릴 때 어떤 아저씨는 제게 먼저 자리를 양보하며 웃었습니다. 카페에서 주문을 하면서 메뉴가 헷갈릴 때 점원은 제 손을 잡고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찾고 있을 때 한 학생은 제가 찾는 책 제목을 알아보고 직접 자리에서 일어나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제가 경험했던 어떤 나라의 일상보다 부드럽고 조용했으며 따뜻했습니다. 그 배려는 무엇인가를 기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배려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몸소 느끼면서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지하철에서 자리를 찾지 못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 옆을 지나가던 중 아무 말 없이 제 자리로 이끌 듯 손짓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단지 여기 앉으세요라는 말보다 훨씬 따뜻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자리를 쓰세요. 말 한마디 없이도 그 할머니는 제게 그 배려를 전달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를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시각적인 배려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또 다른 일상 에피소드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이 되면 우리는 종종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점심 메뉴를 고르는 일도 작은 에피소드였어요. 오늘 뭐 먹을래요?
저는 비빔밥 괜찮아요. 그럼 비빔밥 가게로 가볼까요? 그런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서로의 취향과 건강 상태를 배려하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갔습니다. 파벨 씨, 매운 음식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다만 조금 더 순한 맛이면 좋아요. 그럼 여기 비빔밥집은 양념을 조절해 줄 수 있어요. 말씀만 하세요. 그런 대화는 메뉴 선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이었고 상대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였습니다. 회사 근처 골목 카페에서도 저는 새로운 감각을 배웠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카페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던 중 커피가 식어가던 찰나였습니다. 그때 카페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커피 식으셨네요. 원하시면 따뜻한 것으로 다시 데워드릴까요? 저는 커피를 들고 있었지만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서 놀랐습니다. 전혀 강요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편하게 느껴지도록 만들어주는 말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따뜻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직원은 웃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찰나의 대화는 단순해 보였지만 저는 그 순간 사람들이 서로의 작은 불편함까지도 헤아릴 줄 아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안전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새롭게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안전은 단지 위험 요소가 없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의식적으로 그러나 부담스럽지 않게 배려하는 문화였습니다. 그 문화는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 각자의 선택이 모여 만들어진 일상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길에서 우산을 나눠주는 것, 회사 동료가 밥 메뉴를 함께 고민해주는 것, 지하철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양보를 해주는 것, 카페에서 커피가 식어가면 살펴주는 것, 그리고 그냥 무심히 지나갈 수도 있는 순간에 먼저 미소를 건네는 것,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제가 한국에서 느꼈던 일상 속 안정감이었습니다. 그 밤이 시작된 건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 땅에서 멀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구름과 어둠의 경계 위로 서서히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저는 그렇게 새로운 도시의 첫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 순간조차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숨을 들이켰고 아무렇지 않게 주변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공기는 한국에서 마시던 공기와 달랐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공기 속에 묻어나오는 긴장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밤 공기는 겉으로 화려하게 보였지만 어딘가 불안한 조각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알 수 없는 신호가 제 몸을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택시 안, 창밖의 거리는 분주했지만 어딘가 거친 느낌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비치는 그림자들이 삐뚤삐뚤하게 늘어져 있었고 사람들의 움직임은 빠르고 거칠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음악도 틀지 않고 라디오 소리만 잔잔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는 낯설었지만 제 마음을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돌아다니면 돼요? 저는 조심스럽게 기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분은 잠시 고개를 돌리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여긴 밤에 혼자 다니면 안 돼요. 그 말은 딱딱했고 차가운 현실처럼 들렸습니다. 그 말은 단 한 번도 제가 한국에서 들은 적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그 말은 제 안에 무거운 돌처럼 남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 들어온 저는 짐을 풀 새도 없이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보이는 불빛은 영롱했지만 거리의 분위기는 감각을 곤두세우게 만들었습니다. 낯선 도시의 밤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어딘가 서늘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몸을 던지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는 한국에서의 밤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하철 막차가 끊긴 늦은 밤, 골목길을 걸어도 아무렇지 않았던 그 느낌.
가벼운 신발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걸어도 아무런 경계심을 느끼지 않았던 그 순간들. 사람들의 작은 배려와 미소 속에서 저는 늘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어떤 경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걷고,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을 마주하고, 아무렇지 않게 도시를 즐겼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누리고 있었던 무의식적인 안정감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듯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밖으로 한 발자국 내딛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거리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을 보며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몇 걸음 걷고 나니 몸은 저절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 없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 갑작스럽게 울리는 자동차 경적,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오토바이들, 모든 것이 제 몸을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노선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경계하는 이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가방을 앞으로 메고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은 이미 경계 모드로 전환된 듯 했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제 몸은 먼저 반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행동이 단 한 번도 필요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어폰을 양쪽 다 끼고 골목을 걸어도 스마트폰 화면에 집중해도 아무도 저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심함 속에 배어있던 신뢰가 당연한 것으로 느껴졌던 그 시절이 그립다고 느낄 만큼 지금은 매 순간 제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날 출근길, 저는 현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낯선 동료들이 제가 온 걸 반갑게 맞이해 주었지만 그들의 표정과 말투 속에서는 늘 일정한 거리가 느껴졌습니다. 그건 우호적이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일상이었고 그런 소통 방법이 그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걸어가다가 길가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자마자 앉은 테이블에 손님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부분 직장인으로 보였는데 그들의 말투에서는 신중함이 느껴졌습니다. 서로의 말을 끊지 않으면서도 항상 한 박자 늦게 반응하는 듯한 조심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낯선 이에게 마음을 먼저 열지 않는다. 그리고 그건 불친절함이 아니라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신만의 방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점심시간쯤 현지 동료가 말했습니다. 점심은 뭘 드실래요? 한국에서라면 동료들이 먼저 메뉴를 추천하며 웃고 떠들었을 일이지만 여기에서는 제가 먼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곳이 좋을까요? 라고 묻자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그냥 이 근처 골목 안에 있는 곳들 중 평이 좋은 곳이 있어요. 거기 가봐요. 그 자리에서 저는 선택을 해야만 했고 제 선택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감정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은 한국에 있을 때는 거의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누군가가 먼저 길을 알려주고, 먼저 추천해주고, 먼저 배려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종업원이 말했습니다. 몇 분이세요? 그 질문은 세계 어디에서나 흔한 것 같지만 여기에서는 묘하게 다가왔습니다. 몇 분이냐는 질문은 단순한 정보 요청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있어도 되는지에 대한 확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앉아 메뉴를 고르면서도 저는 계속 주변을 살폈습니다. 오른쪽, 왼쪽, 뒤쪽. 누군가의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질 만큼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식사 도중 핸드폰 알림이 울리자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은 이미 경계라는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건 때문도 뉴스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적 반응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와 다시 걸음을 옮길 때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한국에서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늦은 밤 지하철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어갈 때였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저는 아무렇지 않게 걸었습니다. 그 순간조차 저는 아무 경계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제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것조차 낯설게 느껴집니다. 제 몸은 이미 경계 모드 그대로입니다.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숨쉬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시간이 제가 얼마나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를.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골목길을 걸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쉬어본 적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생각하며 한국에서의 밤길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조용히 웃으며 지나가는 모습. 아무런 경계 없이 걸어도 괜찮았던 그 순간들. 그 기억이 더 이상 단지 추억이 아니라 저의 기준점이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낯설고 불편한 건 내가 한국에서 누렸던 안전함을 이제야 알게 되었기 때문이야. 그 깨달음은 제게 묘하게도 위로가 되었고 동시에 무거운 진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고 언제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안정감이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음을. 그날 이후 저는 매번 밤길을 걸을 때마다 한 가지를 떠올리며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국에서 나는 얼마나 안전했을까? 그 질문은 이제 단지 회상이나 향수가 아니라 제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의 생활이 일주일쯤 되었을 무렵 제 몸은 더 이상 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눈빛, 주변을 인식하는 방식까지 모두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여기선 모든 감각을 긴장시키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면 습관처럼 가방을 앞으로 메고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면 한 걸음 비켜섰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하루가 끝나면 전보다 훨씬 피곤해졌습니다. 그 피로는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니라 끊임없이 주변을 감지하며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정신적 긴장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길을 건너다 보도블럭 틈에 발이 살짝 걸렸습니다. 당황한 제게 누군가 말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긴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친절한 조언이었지만 그 속에는 무언의 메시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아무렇지 않게 걷는 건 위험한 일일 수 있다.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심하라는 말보단 자연스럽게 함께 움직여주는 배려가 많았죠. 밤길을 걸을 때도 사람들이 무심한 듯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어주는 문화 속에 저는 항상 편안했습니다. 현지 동료 알렉스와 저녁을 먹고 나오는 길, 그가 말했습니다. 이쪽 골목은 피하는 게 좋아. 최근에 사건이 몇 건 있었거든. 그는 조용하게 말했지만 저에겐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누구든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현실처럼 이야기되는 분위기에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불안하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배려가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람이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가 기본이었습니다. 하루는 호텔방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다시 한번 문고리를 확인했습니다. 잠겼지? 이전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도어락 번호를 누르고 바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때는 누군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에선 잠금 장치조차도 믿을 수 없다는 전제가 제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긴장감은 길거리에서도, 카페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버스를 탈 때면 항상 주변 좌석을 살피고, 카페에선 노트북을 꺼내는 것도 망설여졌습니다. 심지어 식당에서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놓는 것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노트북을 켜놓고 화장실에 가도 돌아왔을 때 그대로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단지 시스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문화,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일상적 합의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길에 소피아와 함께 걸었습니다. 제가 어젯밤 골목길이 무서웠다고 하자 그녀는 말했습니다. 다 그래. 여긴 원래 그런 곳이야.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냉정한 현실의 확인이었습니다.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에 익숙해지면 괜찮다.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 그 어떤 경계심 없이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절실히 실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가 아니라 괜찮은 곳이니까 걱정 마라는 뉘앙스가 일상이었습니다. 그 말의 차이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도시와 제가 그리워하는 한국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일상이 저를 경계의 틀 속에 가두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언제, 어디서, 어떤 말에 조심해야 할지를 스스로 계산하게 되었고, 이 도시에서 말 한마디조차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혼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을 펼쳐도 문 쪽에 등을 두는 건 불편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이유는 단 하나, 혹시 누가 다가올지 모르니까. 어느 날 자정 무렵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뒤에서 누군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몸은 본능적으로 움찔하며 가방을 움켜쥐었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저 지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지만 저는 그 이후로 한참 동안 마음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순간조차 없었다는 거요. 그렇게 저는 이 도시에 적응하는 것이 경계를 배우는 거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일상이었고 지금은 그 반대가 일상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시스템이나 치안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신뢰의 유무였습니다. 그 신뢰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선택이었고 그런 선택이 일상이 된 한국에서 살았던 시간이 이제 와서야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퇴근길이었습니다. 해가 이미 져서 거리는 어둠으로 물들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길 위로 서늘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현지 사무실에서 나와 걸음을 옮기던 저는 분주하고 빠르게 흘러가는 사람들 틈에서 문득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어느 늦은 밤, 지하철에서 내려 골목길을 걷던 제 모습이었습니다. 이어폰을 양쪽 다 끼고 음악을 들으며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그저 천천히 걸었던 순간, 그때 저는 그저 그냥 편안하게 걷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그게 불가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어폰을 끼는 순간부터 몸이 먼저 긴장했고 핸드폰을 들어올리면 제 손가락이 떨릴 정도로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비교는 숫자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비교는 내 몸의 반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숫자의 비교가 아닌 감각의 비교. 한국에서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골목길을 걸을 때 저는 아무런 생각 없이 숨을 쉬었습니다. 그저 음악 속 멜로디와 발걸음 소리, 가로등 불빛에 집중하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마쳤구나라고 느끼는 평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골목을 걸어가는 것조차 마음 속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길을 건너야 하지. 저 골목이 안전할까? 이 길이 더 밝을까? 사람들이 많은 큰 길로 가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그때마다 제 몸은 이미 큰 경계 상태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수치로 환산되는 통계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누가 객관적으로 치안이 어떤지 수치로 알려주면 그 정보는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몸이 실제로 반응할 때 비로소 진짜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 느낌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숫자는 위험도 5% 증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제 몸은 숨이 약간 가쁘다고 느꼈습니다. 숫자는 낮은 수치라 말할지 모르지만 제 몸은 이 거리에서는 핸드폰을 꺼내지 말아야겠다고 반응했습니다. 비교는 결국 생각이 아니라 감각에서 출발했습니다. 퇴근길의 작은 깨달음, 그날도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했기 때문에 이미 주변이 어두워진 상태였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고 약간 습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제 앞에 보이는 길은 좁고 어두웠고 그 옆에는 큰 길로 이어지는 환한 도로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서 자동적으로 과거의 감각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이 많았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이 있어도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오가는 모습을 보며 그냥 걸어갔습니다. 그 길이 밝든 어둡든 상관없이 제 몸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골목길 앞에서 저는 잠시 멈춰 섰고 몸은 자동으로 밝은 큰 길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이유는 머릿속 생각 때문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내 몸이 증명하는 안정과 불안. 한국에서는 골목길을 걷는 순간 내 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걸어도 돼. 그리고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내 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여기서 스마트폰을 꺼내면 안 돼. 저 앞에 있는 어두운 구역은 피하는 게 좋아. 누군가 뒤에서 빠르게 다가오면 먼저 경계해. 이것은 머릿속의 숫자나 통계가 아니라 내 몸이 자연스럽게 판단하는 결과였습니다. 그 판단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주변을 스캔하고 낯선 사람의 시선, 발걸음 소리, 거리의 분위기 등을 내 몸은 이미 위험 가능성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깨달았습니다. 비교는 내 머릿속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반응으로 하는 것이구나. 신체 반응이 말하는 진짜 비교. 하루는 지하철역 플랫폼에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오는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오랜만에 숨 한 번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여기는 다른 느낌이야.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단지 시각적인 차이도 소리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몸 전체가 인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지하철 플랫폼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이 많건 적건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줄을 서고 질서 있게 열차를 기다렸습니다. 그 속에서 제 몸은 편안했고 심장 박동은 일정했고 숨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제 몸은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었고 숨이 미세하게 움츠러들었고 시선은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낯선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내 몸이 이미 그곳을 안전하지 않다고 체감하고 있는 결과였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는 몰랐던 것. 이 도시에서 살며 제 몸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했습니다. 어디로 걸어갈지, 어떤 노선을 탈지, 누군가가 지나갈 때 어떻게 반응할지, 핸드폰을 꺼내도 되는지 아닌지, 불빛이 더 많은 방향으로 갈지,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갈지, 그 모든 순간마다 내 몸은 수천 개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중 무엇이 안전하고 무엇이 위험한지를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선택이 필요 없었다는 사실에. 한국에서는 경계는 기본값이 아니었습니다. 경계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경계는 기본값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밤길을 걸을 때 길을 바라보며 그냥 걸었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주변을 스캔하고 안전한 노선으로만 이동합니다.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 졸아도 아무 일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는 졸고 있을 때 누군가 내 물건을 훔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스며듭니다. 몸이 기억하는 안전. 퇴근길에 문득 또 한 번 과거 서울의 한밤이 떠올랐습니다.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갈 때 아이들이 웃으며 지나가는 소리,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공손하게 서 있던 모습, 편의점에서 계산하려는 작은 미소, 그 모든 순간들이 제가 한국에서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안전한 상태를 누렸는지를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내 머릿속의 기억이 아니라 내 몸의 감각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감각은 말이 아니었고 숫자가 아니었으며 단지 순간순간 내 몸속에서 올라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밤은 단지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몸이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일상, 그냥 숨 쉬며 걸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숫자가 아닌 몸이 말하는 비교. 그래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통계로 말할 때 이 도시의 범죄율은 낮다. 저 도시는 안전지수 상위권이다. 낮은 사건 발생률 등의 숫자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교는 내 몸이 말합니다. 숨이 편안한지, 심장이 안정적인지, 걸음을 옮길 때 한숨 돌리며 걷는지 아닌지, 그 모든 것이 비교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머릿속 숫자가 아니라 내 몸의 반응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내 몸이 괜찮아, 그냥 가도 돼 라고 말했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는 내 몸이 조심해, 먼저 생각해 라고 말한다는 것을. 비교는 끝없이 계속된다. 이제 저는 숫자가 아니라 몸으로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몸의 반응으로 비교합니다. 조용한 골목에서 느끼는 숨의 리듬, 지하철역의 불빛 아래서 느끼는 심장의 템포,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서 느끼는 편안함과 긴장감, 그 모든 감각이 저에게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이랬지, 지금 여긴 이래. 그리고 저는 답합니다. 그 차이는 숫자가 아니라 내 몸이 기억하고 있었구나. 낯선 거리의 밤 공기가 폐속을 가득 채울 때마다 나는 아직도 그 질문을 멈출 수 없다. 왜 그땐 몰랐을까? 왜 한국에 있을 땐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되었을까? 지금 느끼는 이 긴장과 불안, 왜 한국에서는 한 번도 느끼지 않았을까? 그 질문은 내 몸의 반응 속에서 점점 또렷해졌다. 그리고 그 답은 고작 몇 개월 전에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서 생생하게 울렸다. 경찰의 존재를 잊고 살았다는 것. 한국에 살던 시절, 경찰의 존재를 특별히 의식한 적이 거의 없었다. 출근길에 순찰차가 지나가도, 골목 어귀에 경찰관이 서 있어도 나는 그들을 내 안전을 지키는 요소로 생각하지 않았다.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존재가 내 일상 속에서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내 몸과 마음은 그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열차 플랫폼에서 문득 멈춰 서도, 한밤중 골목을 걸어가도 나는 경찰의 위치나 존재를 떠올린 적이 없다. 그건 수치나 통계 때문이 아니었다. 그건 내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처럼 작동했기 때문이다. CCTV는 감시가 아니라 배경이었다. 한국의 도시 어디를 가도 CCTV가 있다. 역 입구, 골목 중간,
길거리 횡단보도 옆까지 카메라가 사각지대 없이 설치된 모습을 종종 보았다. 처음엔 그것이 감시의 시선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몇 주, 몇 달이 지나자 나는 그것을 아예 인식조차 하지 않게 되었다. 그 카메라들은 나를 잡아내기 위한 장치가 아니었다. 그 존재를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순간조차 나는 그 장치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그건 마치 새벽 공기에 섞인 산소처럼 자연스럽게 존재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의식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감시 장치가 아닌 나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조차 없게 하는 일상의 배경이었다. 한국에선 안전을 의식할 필요조차 없었다. 지하철에서 졸다가 종종 몸이 흔들릴 때에도 나는 내 가방을 걱정하거나 옆자리에 놓인 노트북을 의식적으로 움켜쥐지 않았다. 그저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가 내릴력을 몇 정거장 남겨두고 천천히 정신을 차렸다. 한국에서의 일상은 내 몸이 긴장하지 않아도, 내가 경계를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문득 그때의 나는 내가 안전함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건 마치 물속에서 숨 쉬는 법을 잊은 내가 물 밖으로 나와서야 공기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과 같았다. 왜 지금 이곳에서는 다르게 느껴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도시에서는 내 몸이 먼저 반응한다. 지하철역 플랫폼에 서 있을 때 먼저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을 살핀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 먼저 출입구를 바라보고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나는 나도 모르게 가방을 앞으로 메고 주머니 속 핸드폰을 꼭 움켜쥔다. 정말 작은 일인데도 내 몸은 이미 경계 상태가 기본값이 되어 있다. 이것이 내가 지금 경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였다. 한국에서는 왜 그랬을까? 한국에서의 나를 떠올릴 때 나는 이어폰을 끼고 골목길을 걸어갔던 순간, 지하철 출구를 찾아 천천히 걸어가던 저녁 시간,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집어든 뒤 담담하게 계산하던 순간들까지 그 모든 장면에서 한 번도 경계하거나 긴장하지 않았다. 그러한 일상은 단지 시스템 덕분이 아니었다. 한국의 시스템은 분명히 정교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안전을 의식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먼저 의심하지 않았다. 서로를 먼저 경계하지 않았다. 서로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그 행동들이 모여 조용하고 자연스러운 안정감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사람들의 선택이 만든 안정감. 한국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배려하거나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 그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움직였고,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말 한마디, 시선 한 번으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방법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갔다. 그 선택이 나는 위험하지 않아도 된다는 무의식적인 신뢰감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신뢰감은 내 몸을 긴장시키지 않았다. 나는 그냥 숨 쉬듯이 안전했다. 지금은 왜 그런 감각을 느낄 수 없는가? 이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안전을 먼저 의식한다. 서로를 경계하는 것이 비난받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생존을 위한 선택처럼 느껴진다. 길을 건널 때, 지하철에서 내려 걸어갈 때, 카페에 앉아 있을 때, 난 여전히 주변을 먼저 살핀다. 그리고 그 행동은 내가 불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속에 배어있는 긴장감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그 환경 자체가 숨 쉬듯 자연스러운 안전이어서 나는 그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나는 그것을 매우 또렷하게 인식한다. 왜 그땐 몰랐을까?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왜 그때는 몰랐던가? 그건 그 안전함이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안전은 불안의 부재가 아니라
서로를 귀찮게 하지 않으려는 일상의 선택이 누적된 결과였다.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려는 마음으로 행동했고 그 행동들이 모여 낯선 이에게도 경계를 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그 환경 속에 나는 경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았고 그 사실을 특별하다고 의식조차 하지 않았다. 그저 그곳은 그런 곳이다라고만 생각했다. 이제야 보이는 진실, 지금 이곳에서 느끼는 불안과 긴장은 단지 내 뒤틀린 감정이 아니다. 그건 한국에서 내가 누렸던 안전의 본질을 깨닫게 해준 신호였다. 한국에서는 경찰을 의식하지 않아도 CCTV를 떠올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스스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동을 했기에 내 몸은 긴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건 시스템보다 사람들 간의 선택과 합의가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된 나 자신이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고 조금은 감사하기도 했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안다. 한국에서의 안전함은 숫자나 통계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었다. 내 머릿속의 계산이 아니라 내 몸의 반응으로 확인되는 감각이었다. 그리고 비교는 숫자가 아니라 내 몸이 느끼는 차이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제야 명확히 알았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젠 분명히 안다.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의 무심한 배려와 태도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음을,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기준점이었음을 나는 종종 문득 생각지 못한 순간에 한국의 일상을 떠올리곤 했다. 그 기억은 마치 오래된 영화 필름처럼 흐릿하면서도 선명하게 살아났다. 특별할 것 없는 장면이었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그립고 가장 선명한 기준점이 되었다. 골목길의 밤, 그리고 무심한 발걸음. 한국에서 지하철 막차를 타고 내린 뒤 나는 종종 이어폰을 꽂고 골목길을 걸었다. 겨울에는 코끝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여름에는 습하고 여운이 남는 달빛이 나를 감싸 안았다. 그 길은 그저 사소한 동네 골목이었지만 나는 그곳을 무서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어폰 속 음악을 듣고 가방을 옆으로 메고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천천히 걸어도 내 몸은 결코 긴장하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단지 익숙함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 골목길은 사람들의 일상이 녹아있는 거리였고 그 안에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수많은 작은 선택이 쌓여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먼저 의심하지 않았고 서로가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무심한 듯 배려하며 걸었다. 그 일상이 나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가장 소중하게 느껴진다. 지하철에서의 평온, 그리고 작은 쉼. 한국의 지하철에서 나는 종종 졸았다. 앉아서 졸기도 했고 서서 졸다가 과장되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역에서 조용히 내려 나오기도 했다. 지하철역은 항상 분주했지만 소란스럽거나 위협적인 분위기는 없었다. 사람들은 조용히 줄을 서서 탔고 하차할 때도 질서 정연하게 움직였다. 나는 그 일상 속에서 한 번도 지하철을 탔다가 위험이나 공포를 느낀 적이 없었다. 그저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고 쉼없이 움직이는 도시의 리듬을 느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방해하지 않았고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지 않았다. 그런 여유가 내 몸을 긴장하게 하지 않았다. 그건 단지 시스템이 안정적이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편의점 앞의 작은 순간들. 나는 한국에서 편의점 앞에서 자주 잠시 멈춰서서 음료수를 마시곤 했다. 손에 든 캔을 입에 대고 잠깐 숨을 고르며 주변을 바라볼 때마다 그 공간은 특별한 감정으로 남았다. 좁은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직장인들, 배달 음식을 들고 웃으며 지나가는 사람들, 그저
통화하는 작은 소리가 공기 속에 스며들어왔다. 그 모든 장면은 위험 요소와는 거리가 먼 사람의 일상 그 자체였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조차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며 살았다는 사실을 지금 와서 문득 깨닫는다. 지금 이곳에서는 편의점 앞에서 잠시 쉬는 그 시간조차 내 몸이 먼저 주변을 살피고 어떤 반응이 올지 경계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저 앉아 있어도 괜찮다는 믿음이 마음 저 깊은 곳에 있었다. 밤길 속에 무심한 안전함. 한국의 밤은 또 다른 온기가 있었다. 낮과는 달리 조용하지만 위협적인 적막이 아닌 사람들의 예측 가능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 속에서 가끔은 산책하듯, 가끔은 심호흡을 하듯 나는 걸었다. 그 길 위에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그저 걸어도 좋다는 사실이 나는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당연한 안전이 아니었다. 그건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든 생활 속의 작은 합의였다. 그 합의가 낯선 일을 불안하게 하지 않았고 그 합의 속에서 나는 마음껏 걸을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경찰을 의식하지 않았다. 나는 서울의 어느 한복판에서도 경찰관의 존재를 별로 떠올리지 않았다. 그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내 일상 속에서 나는 그 존재를 떠올릴 필요가 없었다. 그 사실을 지금 와서야 깨닫게 된 순간 나는 스스로 놀랐다. 경찰이 없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존재가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지 않을 정도로 일상의 일부로 녹아 있었다. 사람들은 스스로 서로를 존중했고 그 존중이 안전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그 분위기 속에서 나는 긴장하지 않아도 경계하지 않아도 그저 자연스럽게 숨쉬며 살았다. CCTV 그 자체보다 그 환경 속의 태도, 한국에서 나는 CCTV가 많다는 사실조차 자주 떠올리지 않았다. 카메라가 나를 감시할 거라는 불안 대신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해줄 수 있는 조용한 배경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시스템이 나를 보호해준다는 확신 때문이 아니라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태도의 결과였다. 사람들은 서로를 감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자연스럽게 배려하며 행동했다. 그 배려는 숫자가 아닌 사람들의 선택이 만든 안정감이었다. 사람들의 무심함 속의 안심. 나는 한국에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바라보았다. 지하철 승객, 카페의 손님, 골목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움직임이 내게는 편안함으로 다가왔다. 그 편안함은 위협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건 누군가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무언의 합의 같은 것이었다. 그 합의는 말로 설명되지 않았고 법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켜내는 생활 속의 질서였다. 그리고 나는 그 질서를 당연하게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그 질서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분명히 느끼고 있다. 기억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한국. 그래서 나는 지금도 가끔 한국에서의 일상을 떠올린다. 조용한 골목길, 질서 있게 움직이는 지하철, 편안함 속에서 걸어가던 그 발걸음.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살던 그 순간들. 그 기억들은 단지 사진처럼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속 깊은 곳에서 감각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다. 몸은 기억한다. 숨이 편안했던 순간을, 주변을 의식하지 않아도 좋았던 시간들을, 그냥 걸어도 괜찮았던 그 안도감을, 숫자나 통계로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느낌들이 내 몸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다. 기억 속의 한국이란, 기억 속의 한국은 화려한 도시 경관이 아니다. 맛있는 음식도, 아름다운 풍경도 아니다. 그곳은 내가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내가 그냥 인간답게 숨쉬며
걸을 수 있는 시간. 내가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이었다. 지금의 나에게 그 기억은 단지 추억이 아니라 내가 다시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다. 그 기준점은 숫자가 아니라 내 몸의 감각으로 기억되는 진짜 안전이었다. 나는 왜 그토록 간절하게 한국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나는 몇 번이고 마음속에서 그 시절의 하루하루를 재생했다. 한국을 떠난 이후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나는 나도 모르게 자꾸 그곳의 일상을 떠올렸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분명하게 깨달았다. 한국에서의 안전함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부족한 내 몸이 기억하는 감각이었다. 지금 이 도시에서는 밤길을 걸을 때 숨을 들이키는 순간부터 내 몸은 이미 경계로 출발한다. 왼쪽, 오른쪽, 주변 사람들의 위치, 뒤에서 다가오는 발소리, 낯선 언어가 들리는 순간의 긴장감까지 모든 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감각으로 반응해버린다. 한국을 떠나 있기 전까지 내게는 그런 감각이 존재하지 않았다. 길을 걸을 때, 지하철을 기다릴 때,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때, 내 몸은 늘 편안함을 기본값으로 유지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를 나는 떠난 뒤에야 분명히 알게 된 것이다. 안전의 본질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선택이었다. 한국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감시하거나 견제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불편하게 행동하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었고, 누군가가 위기에 놓이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리고 도와주었다. 그건 법에 의해 강제된 것이 아니었다. 서로가 서로를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합의가 만들어낸 생활의 질서였다. 나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 모든 것이 문화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단지 문화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며 사람들이 선택한 일상의 기본값이었다는 걸 안다. 그 선택은 서로를 의심하지 않겠다는 태도였고 서로를 존중하겠다는 마음이었다. 그 결과는 머릿속 숫자로 설명되는 안전지수가 아니라 내 몸 전체가 느끼는 편안함의 감각이었다. 숫자로는 설명되지 않는 진짜 안정감. 한국에서의 안전은 범죄율이 낮다는 통계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그보다 더 큰 힘은 사람들의 일상적 태도에서 나왔다. 낯선 골목길을 걸어도 불안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곳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작은 움직임 속에 묻어난 배려와 질서가 나를 보호하고 있었다. 지하철에서 졸다가 깬 적이 수없이 많다. 그럴 때도 내 휴대폰이 없어지거나 가방이 열리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건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다. 그건 사람들이 불편함을 만들지 않으려는 선택을 자연스럽게 이어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 몸의 감각 속에서 경계할 필요가 없다는 상태로 저장되었다. 그 기억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내 안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한국을 떠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은 기준점. 지금은 다른 도시에서 여러 도시를 오가며 살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의 기준점이 남아있다. 그건 바로 한국에서 느꼈던 무의식적으로 편안한 안정감이다. 이 도시에서도 안전한 시간과 장소는 많다. 치안이 좋고 법과 시스템도 잘 갖춰진 곳도 있다. 하지만 그곳에는 내가 한국에서 느꼈던 편안함과는 다른 종류의 감각이 있었다. 여기에서는 늘 경계가 기본이고 그 경계는 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다. 그건 결코 나쁘거나 잘못된 방식이 아니다. 다만 한국에서 내가 느꼈던 안전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의 안전은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속 선택이 만든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일상의 평온이었다. 그 평온이 지금 나의 기준점이 되었고 그 기준점은 나를 끊임없이 적응시키고 있지만 한편으론 나를 한국으로 다시 이끌기도 한다. 자부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다. 한국을 떠나기 전에는
그 나라가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저 안전한 곳이라는 말이 단순한 설명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한국이 안전했다는 사실이 내 몸의 감각 속에서 매 순간 비교되는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안전함이 대단한 일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숫자로 말하면 범죄율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한 부분일 뿐이다. 진짜 안전함은 사람들이 만드는 작은 선택들의 누적이었고, 그 선택은 보이지 않지만 내 몸 깊은 곳에서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 저장되었다. 그 저장은 어떤 수치보다도 강력하다. 그것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전체가 기억하는 감각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준 자부심. 지금 나는 다른 도시를 걸으며 자주 생각한다. 나는 한국에서 그 삶을 살았구나. 그 말 속에는 자랑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담겨 있다. 나는 한국에서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갔고, 그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 그건 사람들이 만든 질서였고, 사람들이 누적해온 선택이었다. 사람들이 서로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 내린 작은 결정들이 모여 지금의 나에게는 가장 강력한 기준점이 되었다. 그 기준점은 숫자가 아닌 감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한국을 떠난 뒤에도 계속해서 떠오르는 이유이고, 내가 자부심을 느끼는 이유이다. 한국이 남긴 흔적. 나는 한국을 떠난 지금도 아무렇지 않게 길을 걸으며 가끔씩 스스로를 돌아본다. 내 몸이 편안하게 반응하는지, 내가 주변을 살필 때 긴장하는지,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여는지, 그 모든 게 한국에서의 기억과 비교되며 나를 흔든다. 그리고 나는 깨닫는다. 한국에서의 삶은 단순히 편안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건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만들어낸 안전함이었고, 그 안전함이 내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는 것이다. 그 자부심은 내가 한국에서 보낸 날들을 단지 좋았던 기억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점으로 남게 한다. 한국은 완벽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일상이 가능했던 나라였습니다. 그 조용한 믿음이 지금의 나를 지켜주고 있다는 걸 이제는 떠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며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